이번에 배워볼 거는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에 맞는 정보를 가져오고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스크립트 영역에서 이제 특정 객체의 정보를 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객체를 서버에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해요. PPT 보시면 검색 영역 패널에 지금 저희가 객체에 담아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컬럼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명이나 사용자 아이디, 부서 코드, 사용자명에 할당되어 있는 값들을 이제 데이터에 바인딩해서 넘기는 거를 이제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폴리머에서 이런 데이터 바인딩 기술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바인딩해서 보낼 때 이제 바인딩할 프로퍼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괄호나 이런 대괄호에 감싸서 객체를 지정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earchparam.deptnm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searchparam이라는 객체 안에 deptnm, user id, user nm 이런 COCD라고 해서 회사명 같은 이런 밸류를 저희는 searchparam이라는 객체 안에 담아서 보낼 거예요. 보내면은 이에 맞는 정보가 다시 응답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제 대괄호 또는 중괄호에서 이제 프로퍼티 또는 하이 프로퍼티 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나 어레이일 때 쓴다고 했죠. 그럼 저렇게 서치 파라머로 넘어갈 때는 아마 오브젝트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원웨이 바인딩이라고 해서 그냥 단방향으로 보낼 때 저희는 이 대괄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은 그냥 호스트에서 차일드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투웨이 바인딩은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바인딩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속성에 따라 원웨이 혹은 투웨이 바인딩이 가능을 하죠. 그래서 이 노티파이 속성에 따라서 노티파이 속성이 true면 단방향, true가 아니면 양방향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저희가 서치파람이라는 객체 안에 담아서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치파람의 타입은 오브젝트이고 이 밸류의 리턴 값은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보내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자바를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 맵 구조랑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리절트 리스트라고 해서 얘의 타입은 어레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괄호를 사용해서 단방향으로 보내죠. 그래서 보통 구별을 할 때 저희가 서치파람이라는 객체의 타입이 오브젝트고 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서 뭔가 이런 변수를 동적으로 다 가져와서 다시 재사용할 때 보통 많이 쓰고요. 아니면 저희 SC 그리드라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여기는 보통 저희가 조회해온 데이터를 바로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속성을 통해서 조회를 했을 때 별다른 작업이 없으면은 그냥 나는 단순 조회해서 이 그리드에 내 화면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만 판단했을 경우에 저런 대괄호를 사용해서 바로 바인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데이터만 받아오면 되니까 그냥 단방향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조회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양방향을 통신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투웨이 바인딩의 충족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투웨이 바인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괄호를 사용해야 하고 이 차일드 엘리먼트의 속성값 변경을 호스트 엘리먼트에 전달하려면 이제 프로퍼티 설정 시 노티파이 플래그를 true로 설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노티파이 플래그를 true로 설정했을 때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노티파이 플래그를 false로 줬을 때는 이 투웨이 바인딩에서도 단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웨이 바인딩에서는 양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단방향으로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판가름이 이 노티파이의 값에 따라서 투웨이 바인딩을 양방향으로도 쓸 수 있고 단방향으로도 쓸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차일드 엘리먼트 프로퍼티 설정 시 이제 리드 올리 플래그를 true로 설정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값의 변경을 막는 속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호스트에서 아무리 값이 갱신되어도 이제 차일드로 데이터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차일드 엘리먼트 프로퍼티 설정 시 리드 온리 플래그를 true로 설정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 엘리먼트의 프로퍼티 노티파이 값이 true이고 그리고 호스트 쪽에서는 중괄호를 사용해서 바인딩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양방향 바인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노티파이가 지금 true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차일드 엘리먼트랑 이 호스트 엘리먼트의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노티파이 속성 플래그가 false면은 다시 2로 넘어오진 않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앞에 소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중괄호가 다르죠. 대괄호랑 중괄호를 쓸 때는 양방향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대괄호를 썼을 때는 단방향으로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노티파이 속성은 잘 안 쓰긴 해요. 저희가 잘 안 쓰긴 하고 대신에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PPT만 보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PPT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괄호만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 단방향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노티파이 설정이 얘가 아무리 중괄호 양방향을 통신을 한다고 해도 여기 차일드 엘리먼트에 노티파이 속성이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단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얘도 그러니까 노티파이도 true이고 중괄호도 사용했지만 이제 리드 온리 속성이 true이기 때문에 얘는 단방향으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성이랑 대괄호냐 중괄호냐 이거에 따라서 이 통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보통 통신하실 때 이런 식으로를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거고요. 이 서치 파람이나 리저트 리스트 같은 경우, 만약 서치 파람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작업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사용자 기본 정보를 저장하는 그 아작스인데, 여기서 넘길 때 바디 안에 이 안에 객체를 저희가 넘기겠죠. 유저 인포라는 객체 안에 저희가 저장해야 될 정보들을 넘길 거예요. 이렇게 넘기고 나면은 이 on response라는 콜백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드에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단순 조회만 한다고 하면은 이 on response 대신에 last response를 쓰게 돼요. 이 last response에 아까 대괄호로 이 객체에 담겨있는 값을 설정을 하면은 이 값이 그대로 아까 데이터 프로바이드 보셨죠? 데이터 프로바이드 속성에 이 객체 타입과 명만 맞으면은 바로 그 그리드에 데이터가 조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살짝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단순 조회다, 나는 단방향으로만 데이터를 바인딩 할 거다 라고 하면은 라스트 리스폰스를 사용한 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이 객체명이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매핑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선언이 안 되어 있는 화면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단순 조회이기 때문에 이 객체 안에 있는 값들이 이 그리드 안에 그 필드명과 밸류명에 맞게 매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조회해온 정보를 가지고 뭔가 커스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다른 A라는 테이블에서는 유저 아이디인데 이제 B라는 테이블에서는 뭐 벤더 아이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조회해와서 이 값의 매핑이 맞는 것들을 다시 또 묶어줘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 on response에서 콜백 함수를 선언을 해서 이 함수에서 다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안에 이 RES가 리절트예요. 서버로 갔다가 데이터가 다시 받아왔을 때 이 리절트 안에 모든 값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URL을 타고 이 세이브 유저가 타고 서버로 가서 이 URL 타고 난 이후에 모든 값이 담겨서 이 콜백 함수로 들어오게 돼요. 콜백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으면, 오늘 리스폰스가 선언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리절트로 인자값을 받겠죠. 여기 보면 리절트는 RES의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안에 값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set으로 뭐 나는 얘를 뭐 서치 파람으로 쓸래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리절트라고 쓰는 거를 저는 여기서 이 서치 파람이라는 이름으로 이 리절트 값을 쓰겠다라고 저희가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리절트 안에 유저 아이디가 있는데 나는 화면에서 서치 파람점 뭐 유저 아이디라든지 아니면 벤더 아이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콜백 함수에서 데이터를 다시 재정의를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양방향 통신으로 쓰면 되고요. 이런 거 여러분 실습하시거나 과제하시면서 수도 없이 작성하실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앞으로 이 버전으로 출시가 될 솔루션의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시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과제도 이 버전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안에 값을 넣고 조회를 누르면은 그 개발자 도구에 보시면은 다 이 값이 들어오죠. 그렇죠? 제가 설정한 값이 서버로 내려가서 그 값을 저희가 응답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양방향 바인딩을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도 뭐 나는 서버로 요청을 보냈는데 데이터가 안 넘어온다거나 아니면 뭐가 안 됐다 하면은 이 개발자 도구에서 여러분들 웬만한 거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낸 이 URL이 제대로 갔는지 아니면 내가 넘기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이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받은 값이 맞는지
이런 거 여부를 개발자 도구에서 다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UI적인 요소들은 다 개발자 도구로 잡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바로 보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화면이 어떤 소스명인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소스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MDI 헤더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저기가 MDI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헤더 영역을 차지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컨테이너 랩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 보통 저희가 리소스된 파일들이 다 여기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랩 안에 보면은 이 EM 유저라고 해서 제일 상위 부모부터 나오죠.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도 알고 있으면 좀 더 개발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